네, 오늘 학습할 내용은 JSP에서 그 사전에 탐캣 같은 경우에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그 객체들, 내부 오브젝트, 내장 오브젝트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내부 객체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JSP 내장 오브젝트를 이제 정의를 내리면 그 탐캣과 같은 JSP 컨테이너가 제공하는 사전 정의된 객체를 우리가 JSP 내장 객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객체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객체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썼었던 방식이죠. 그 객체를 만드는 것, 그 선언, 할당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습니다. 별도로 필요 없고 이미 인스턴스의 이름이 사전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입니다. 예시 보시면 javax sublit http sublit request 요거가 하나의 이제 그 자바 패키지 안에 구성되어 있는 클래스가 되겠죠. 이 클래스의 이름은 http sublit request라고 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request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든 거고요. 객체를 선언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그 객체를 이용을 해서 함수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점을 씁니다. 두 번째 줄에 빨간 줄 request.get parameter 이렇게 하게 되면 request 객체가 쓸 수 있는 위에 그 http sublit request 안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 중에 get parameter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줄을 써야 되는데 위에는 선언, 아래쪽은 실행하는 거죠. 예시해 보시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장 오브젝트다 또는 내부 오브젝트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줄 javax.sublit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리퀘스트를 선언하는 부분, 그 선언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이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리퀘스트라는 말로 예약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리퀘스트가. 그래서 저 한 줄을 쓰지를 않습니다. 자, 그 선언이 생략된 형태를 우리가 이제 내장 오브젝트다라고 씁니다. 사용합니다. 자, 분류 어떤 종류의 내장 오브젝트가 있느냐?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에서 입력, 출력, 그다음에 외부 환경 정보, 뭐 서블릿, 예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은 하나하나 학습을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8가지, 9가지네요. 9가지의 그 내장 오브젝트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리퀘스트, 방금 전에 한 번 만들어 봤었죠. response, page context, session, application, out, configure, page exception 뭐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를 다 할 건 아니고요. 핵심적인 그 자주 쓰이는 부분들이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퀘스트, 리스폰스, 세션, 아웃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개를 그 분류에 따라 나눈다고 하면 JS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은 페이지하고 configure가 되겠고요. 입출력은 out, request, response, 그 다음에 컨텍스트 환경에 대해서는 session, application, page context, 예외인 경우에는 exception 이렇게 9개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객체, 내장 객체를 우리가 만들었죠. 내장 이렇게 9개. 근데 요 이름은 그 예약어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요. 요거가 어떤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었느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 서블릿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요 서블릿 클래스는 어디에 되어 있냐면 그 탐캣 같은 우리가 이제 JSP 컨테이너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해당된 클래스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리퀘스트는 설명을 했고요. 뭐 세션 아래쪽에 중간에 보시면 세션이라고 있잖아요. 네 번째에 세션 SESSION 이 세션의 경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선언을 하는 겁니다. javax.sublit.http session 한 칸 떼고 SESSION 뭐 세미콜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언을 하고 세션은 이 클래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각종 메소드들을 쓸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요거 이름을 그 예약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객체를 만드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만드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서블릿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객체를 만들고 해당 내용을 해도 뭐 실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탐캣은 방금 얘기했던 요 JSP 스펙을 그 구현한 거잖아요. 참조 구현을 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탐캣 8.0의 그 API를 보게 되면 그 안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거 자바 API 다큐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왼쪽 위에는 패키지, 그 밑에는 뭐 인터페이스나 그 패키지에 해당되는 인터페이스나 뭐 클래스, 그다음에 클래스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해당 클래스의 필드, 뭐 메소드,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2학년 2학기의 자바 수업 시간에 이런 그 뭡니까 자바 API를 읽는 방법을 배웠을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JSP 라이터에 대한 그 클래스가 되겠네요. 예. 자,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그 자바 API를 이제 좀 쉽게 그 영문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 자료들이 강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쓰이는 그 내부 객체죠. 리퀘스트, 요청, 우리말로 하게 되면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퀘스트의 정의는 패러미터를 포함한 요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내부 객체다. 좀 말이 어렵죠.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전달할 때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죠, 이제는. 자, 세 번째의 정의가 이제 좀 더 정확한데요. 웹 브라우저의 요청 정보를 저장하는 인스턴스다. 예. 여러분이 특정 사이트에 가서 뭐 회원 그 로그인 하잖아요. 로그인 할 때 그 정보가 두 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보통 그 뭡니까 그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뭐 이런 것들 두 가지를 넣어서 보내는 거죠. 이 보낼 때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그 서버에 전달되었는지 그런 거를 전달하는 객체, 그 파라미터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그 전달하는 그 내부 객체를 우리가 이제 리퀘스트 객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메소드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서블릿에 있는 그 패키지 안에 패키지 클래스 안에 다 들어 있고요. 그 중에 그 수많은 것 중에 한 3개 정도만 이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뽑아 놓은 거고요. 예를 들면 스트링에 한 칸 떼고 get parameter 가로 열고 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name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이 되겠죠. 예, 그 name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 있는 파라미터 값을 가져와라. 없으면 이제 널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값은 텍스트나 셀렉트나 라디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값들을 가져올 수 있다. 자, 값이 이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값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배열을 씁니다. 그래서 배열을 쓸 때 스트링에 배열 꺾기죠. 예, 스트링 배열 꺾기하고 get parameter values 아까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values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name을 쓰게 되면 값을 여러 개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우리가 폼으로 그 받아오는 값 중에 이제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할 때 그것을 이제 배열로 배열 값으로 가져올 수 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enumeration get parameter names 있는데요. 이거는 폼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 이름을 자바 유틸 enumeration 타입으로 반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바에서 그 자료 구조죠. enumeration. 예, 나중에 혹시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아까는 스트링 문자열을 가져왔는데 그게 아니고 자료 구조의 클래스가 enumeration으로 가져올 때 그때 쓰는 거가 바로 세 번째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서 설명해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소드가 몇 개 더 추가가 되네요.
예를 들면 리퀘스트 안에 get 메서드 요거는 이제 우리가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어떤 쓴 방식이 있겠죠. 사용자가 보낸 방식 그걸 확인하고 싶을 때 get request URI 요것은 이제 요청한 URI를 반환하는 거고요. get query string 요거는 퀘리 문장 그 다음에 get remote host 호스트 이름 get remote address는 IP 주소 그 다음에 get protocol은 사용 중인 프로토콜 get server name은 도메인 이름 그 다음에 get server post는 서버 주소 그 다음에 get header는 헤더의 네임 값을 반환합니다.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PC방에서 그 뭐야 게시판 이런 곳에다가 뭐 글 게시하잖아요. 그때 이제 IP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IP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지 그 IP가 인터넷으로 하면 여러분 쓰고 있는 전화번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송신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걸 써서요? 위에 있는 5번째 get remote address를 쓰게 되면 IP 주소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리퀘스트의 구현 환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번 봐봤던 예제고요. 그래서 1번부터 9번, 10번까지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유저 로긴.html하고 유저 로긴.jsp 두 개 파일이 있는 거죠. 유저 로긴.html은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한 거고 유저 로긴.jsp는 그 값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그 전달체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리퀘스트 내부 객체를 써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예제죠. 유저 로긴.html HTML 코드니까요. 그냥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HTML 연결이 됩니다. 네, 바디 부분 들어와서 헤더, 그 다음에 내부, 뭐 섹션, 뭐 다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섹션 쪽에 보시면 폼이 있고요. 예, 요 값을 넣는데 그 네임에 해당되는 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스튜던트 유저, 네임의 스튜던트 패스워드 요 두 개 값을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어디로? 폼에 액션이 있죠 중간에. 그래서 액션은 유저 로긴.jsp 여기로 전달을 하는데 그때 전달 방식은 포스트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HTML 간단한 거니까요. 큰 의미 없습니다. 네, 다음 예제는 유저 로긴.jsp에 해당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유저 로긴.html의 값을 받아서 사용자에게 보내는 그 JSP 파일이 되겠죠. 이것도 그 HTML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페이지는 동일하게 썼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바디가 있고요, 헤더가 있고 내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동일하고요. 다만 섹션 부분에 보면 아까는 이제 폼이라고 하는 걸 써서 그 여러분들이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값을 이제 여기 JSP로 액션으로 보냈잖아요. 그 부분만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 보시면 그 중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나타내는 그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한번 읽어보면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request.getParameter 가로 열고 똔똔 student user 요건 뭐냐면 아까 HTML 안에 있었던 그 네임 부분 있었죠. 제가 강조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student user라고 하는 부분을 그 폼 안에 텍스트로 되어 있는 input 폼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인쇄해라, 가져와라 하는 그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암호명에 보시면 request get parameter의 std 패스워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폼 네임 중에 std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id하고 암호값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려고 이렇게 섹션 부분을 좀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실행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클립스를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를 써도 되겠습니다. 자, 해서 그 로그인 값으로 KD 홍하고 뭐 암호를 넣나 봅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이 파일은 이제 유저 로긴.html이 되겠죠. 이 값을 이제 보냅니다. 유저 로긴.jsp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유저 로긴.jsp에서는 그 값을 받아서 아까 명령대로 그 뭡니까 request get parameter sud user sud 패스워드 요 두 개 값을 제대로 받았는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제대로 리퀘스트 그 내부 객체가 실행이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첫 번째 예제는 로그인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예제는 회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 유저 그 홈페이지가 레지스터의 약자죠. userrec.html이고요. 그다음에 그 입력받은 그 회원 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 JSP가 userrec.jsp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userrec.html 1번입니다. 예, 우리가 전형적으로 쓰고 있었던 HTML이니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HTML입니다. 계속 연속되고 있죠. 바디 부분, 헤더, 내부 진행되고요. 내부하고 같은 레벨로 이제 섹션이 들어가는데요. 섹션 부분에 이제 우리가 폼을 한번 써본 거죠. 액션은 userrec.jsp 값을 보내는 값을 보내는 목적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보내는 방식은 포스트 방식으로 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크게 세 개를 보냈습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요 세 개를 보낸 거죠. 보시면 이름은 스튜던트의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은 stud의 이메일,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stud의 폰, 요 세 가지 값을 이제 보낸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남자 여자 성별도 보냈죠. 이 성별에 보시면 네임이 스튜던트 stud의 젠더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고요. 일단 여자에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취미 같은 경우에는 낚시, 바둑, 독서 요 세 개가 되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낚시는 stud 언더스코어 합의 1, 바둑은 stud 합의 2, 그 다음에 독서는 stud 합의 3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밋을 누르면 날아가겠죠. 예, 유저에게 JSP1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뭡니까 그 HTML이 이제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요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다는 거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그 자바의 그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그 자료 구조체가 있습니다. 이 자료 구조체를 한번 쓸 수도 있어서 일단은 페이지 임포트를 통해서 세 번째 줄에 임포트를 했고요.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JSP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헤더, 뭐 내부 다 동일하고요. 섹션 부분만 좀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값을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름은 아까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request.get parameter, 그러니까 parameter 하나의 값을 가져오는 거죠. 이것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std의 name, 이메일은 std의 이메일, 전화번호는 std의 phone. 자, 성별 같은 경우에도 값을 하나만 가지기 때문에 std의 gender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전부 get parameter라고 하는 값 하나만 가져온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취미 같은 경우에는 그 배열을 써서 우리가 한번 좀 처리를 해봤습니다. 방금 전에 임포트에서 어레이 리스트를 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시간에 수업을 했을 텐데 그 어레이 리스트의 문자열로 my array list라고 하는 그 구조체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때 만드는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그거가 그 my array list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값이 3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for문을 써서 0, 1, 2까지 3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et parameter에 아까 그 낚시부터 뭐 독서 뭐 이런 것들이 stud 합의에 1, 2, 3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0부터 시작하니까 i 플러스 1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값이 같거나 없으면 뭐 이거 추가를 해라. 그러니까 값이 들어오면 추가를 하라는 거죠. 추가를 하고 그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인쇄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userrec.html을 써서 뭐 이클립스를 써서 할 수도 있고요. 해서 보시면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뭐 3개 입력할 수 있고요. 성별, 여자, 남자 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디오를 썼기 때문에 하나만 해야 되겠죠. 자, 취미 같은 경우에는 낚시, 바둑, 독서인데요. 요 세 개가 순서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레이 리스트를 쓴 거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첫 번째 낚시, 그 다음에 독서가 체크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등록을 누르시면 되겠죠.
자, 결과 화면입니다. 이 결과 화면은 userrec.jsp를 이제 실행한 거가 되겠고요. 회원 정보에 보시면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정확하게 입력 들어온 거 알 수 있고요. 성별 같은 경우에도 그 밸류 값이 이제 남자 여자 중에 남자 선택했기 때문에 남자가 들어온 거고요. 취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거를 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를 썼기 때문에 중간 값이 안 들어온 거는 삭제를 하고 값 들어온 것만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었던 낚시하고 세 번째에 있던 독서가 취미 1, 취미 2에 입력이 돼서 제대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리퀘스트 세 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제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사용자가 쓰고 있는 아까 그 IP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하는 거에 대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user request.jsp라고 이름을 내렸고요. HTML 거의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메소드 중에 우리가 이제까지는 request.get 패러미터만 썼는데 그거 말고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에 사용하는 뭐 프로토콜이나 서버 이름이나 서버 포트, 뭐 요청 방법, 경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쓰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그 enumeration을 써서 request.get parameter names라고 하는 것을 enumeration 타입으로 만들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인쇄해보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요 주소 자 보세요. 위에 보시면 현재 http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http에 dj.ackr 요건 예전에 썼었던 그 서버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제 그 서버로 바꾸면 되겠죠. 어디까지 바꾸냐면 그 로컬 호스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베이직 있습니다. 베이직까지를 지우고 여러분 주소를 쓰면 되겠습니다. 로컬호스트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user request.jsp 하고 요건 이제 get 방식으로 그 데이터를 보내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물음표를 써서 유저네임에는 kdhome 그 다음에 end는 또 다른 그 뭡니까 값을 보내는 거죠. 유저 패스워드에는 PASS라고 하는 값을 get 방식으로 보내라. 이거 두 가지 방식이 되는 거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그 HTML 그 웹브라우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청 경로나 뭐 등등 나오게 되겠죠. 현재 호스트 주소는 제가 좀 일부러 지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좀 내용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의 그 클라이언트니까요. 그 다음에 전달 모습값 현재 좀 두 개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KD 홍하고 패스 요 전달을 할 때 전달하는 방식이 get 방식으로 가는 방식을 아까 이제 enumeration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값에 보시면 맨 아래쪽 모수 1은 유저네임, 모수 2는 유저 패스워드. 그 다음에 전달 모수 1 값은 KD 홍, 전달 모수 2 값은 패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 get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간단한 그 뭡니까 홈페이지에서 그 서치하는 거 있잖아요. 검색하는 경우에 많이 씁니다. 네이버에서도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